자, 이어서요. 판결에 대한 효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용 판결입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취소 판결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형성력이 발생된다. 형성력이란 것은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판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되는 거죠. 그래서 소급될 때 처분청의 별도 행위 없이도 당연히 처분 시에 소급되어 그 효력이 소멸된다. 효력이 소멸되면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죠.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효력 범위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형성력은 무효 확인 소송과 부작 위법 확인 소송에도 준용이 됩니다. 자, 기속력 중요하죠. 구속력. 이건 이제 행정청, 관계행정청에 대한 효력을 말해요. 그래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확정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해야 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청구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는 거죠. 이 말은 청구 기각 판결에는요. 기속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효력으로서 반복 금지 효력, 소극적 효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청은요.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속력 위반된 행위는 위법이죠. 위법. 그래서 무효 사유 혹은 취소 사유. 자, 언제 취소 사유죠? 절차법상에. 자, 취소 판결의 내용이 그 취소 판결 사유가 자, 절차적 하자예요. 절차적 하자 혹은 형식적 하자예요. 형식적 하자인 경우에는 기속력은 어떻습니까? 취소 사유로 된다. 그래서 형식상,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에는 그 확정 판결의 기속력 자체는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후에 다시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게 되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 효력으로서 재처분 의무예요. 재처분 의무. 자, 중요하죠. 네. 거부처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의무요. 위법이 되는 처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발생된다. 자, 적극적 효력으로서 재처분 의무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개념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거부처분. 네,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게 재처분 의미입니다. 즉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준용이 된다. 그래서 거부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경우, 거부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요. 그때는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다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되는데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행정청의 재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재처분의 내용은 원고 신청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죠. 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죠? 원고의 신청이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원래의 거부 처분이 이유와 다른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다. 자, 재처분 내용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거부 처분의 이유와 다른 이유를 삼아서 원고의 신청 거부할 수 있다. 거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부 처분이 절차법상 위법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을 재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초의 거부 처분과 다른 이유로 거부 처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요. 판결의 취지 자체가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특별한 별도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신청한 대로 처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절차법상 위법을 이유로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령 이제 버스 운전면허 처분의 취소 처분이요. 그래서 면허 처분, 면허 처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경원자의 입장에 있었던 제3자가 이러한 면허 처분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위법의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면허 처분 자체가 취소됐어요. 네. 면허 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그죠?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다.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력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에 대한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기억.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해서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 등에 관한 이유 중에 판단에 대해서도 미치죠. 네. 그래서 기억 좀 틀렸고요.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는데 종전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맞고요.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무효 확인 판결에도 준용되므로 무효 확인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간접 강제 결정할 수 있다. 이 뒷부분이 틀렸죠.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무효 확인 판결에도 준용이 되지만 뒷부분이에요. 간접 강제 규정 자체는 무효 확인 판결에 준용이 된다,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효 확인 판결의 경우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 주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그렇다. 자, 집행력이요. 간접 강제. 그래서 거부 처분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과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요. 행정청은 뭐가 발생된다? 기속력이 발생돼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되죠. 자, 기속력에 대해 발생돼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실효성 확보 수단을 위해서 재처분 의무가 비대체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 34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 그죠?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0조 2항 규정에 의한 처분 자체는 당연히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죠. 이때는 1심 수도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준용된다. 무효 등 아까 요 지문이죠. 무효 확인 판결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준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 지문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 부분이요. 준용 여부. 그래서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강제에 기한 배상금 자체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제재적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을 하면 뭐다? 배상금을 더 이상 추심해서 강제할 목적이 상실된다. 따라서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 틀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 기출지문 몇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지문도 보세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행정행위는 위법하나 무효사유에 이거는 다만 요 지문 헷갈리시면 안 된다. 요 지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무효사유긴 한데 제가 무효사유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다만 절차나 형식상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행위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사유로 봐서 그 절차나 형식의 위법에 보완을 해서, 즉 이후에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형식을 다 갖추게 되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기출 지문에서 이거 취소 사유도 맞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효 사유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사 해당한다 하면 틀린 지문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뒷부분이 틀린 거죠. 네, 의무적 규정,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재처분 의무 규정이에요.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인 경우 신청에 대해서 일단 거부 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거부 처분이 반복되는 것이다가 아니죠. 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다. 그래서 거부 처분이 반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지문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판결 시설을 취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자, 판례는 처분 시설을 따른다. 그래서 판결 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볼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전의 사유를 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없지만 판례는 행정 결정 시점인 처분 시를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행정청이 거부 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하지 않는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운 처분하는 것 자체가 기속력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기속력에 대한 문제죠. 이거 봤던 판례고요. 이 지문.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한 일반적 효력입니다. 자,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판력, 그죠?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자방력, 스스로 묶는다. 그래서 법원이 판결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취소 변경할 수 없다는 거고, 불가쟁력은 형식적 확정력으로서 당사자에 대한 효력이다. 기판력은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개념을 체크하자.
취소 판결 확정 이후에 당사자 및 법원은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소를 제기하거나 모순, 위배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소송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송 절차 반복과 모순의 재판 방지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인정된다. 그래서 이거 볼까요?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그러면 그 확정력은 처분을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기판력. 그래서 자 다시요. 기판력 자체는 당사자와 법원과 당사자, 즉 당사자와 당사자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 미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제3자는 형성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판력이 제3자에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취소소송의 피고 자체는 누구죠? 피고 자체는 행정청이다. 따라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기관, 공공단체에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범위, 인적 범위예요. 그다음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 표시된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것도 판결 이후에 설치된 사실 인정, 이나 성결적 법률 관계, 항변 등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시간적 범위, 사신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 판결도 이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행한다. 기판력은 전소 확정 판결의 후속범에 대한 구속 문제로서 직권 취소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 취소가 기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 취소 가능하다. 그래서 과세 처분이 취소 소송에서 미치는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도 미치는가? 미친다? 미친다. 따라서 기각 판결로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다시 원고가 무효를 하여 그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판력은 적용되는 판결 자체가 인용 판결, 그 다음에 기각 판결에도 미친다는 거죠. 그 적용되는 판결 자체가 기속력과 차이가 있다. 기판력은 기각 판결에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세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는 거죠. 이거 잘 나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의 원고는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위법 사유를 들어서 다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이유 보시면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어느 위법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가 그 위법 사유를 주장하여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제기하는 거, 이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질문은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후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즉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 이후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판단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항고소송의 위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그러면 취소소송의 판결 중에서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반대로 해석했죠? 국가배상법상 위법을 항고소송 위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판결 중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반대로 해석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를 한다. 자, 형성력, 기판력까지 다 정리되었습니다. 자, 마무리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료 이전에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거. 이거는 기판령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우리 판례 입장. 사실심 변론 종료 이후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하는 거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 강제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맞아요. 그에 대한 간접 강제까지 허용된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합니다. 자, 쭉 이제 뒷부분들은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 넘어가고 불복. 기출집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요. 제3자의 재심 청구.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그 규칙사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된 종급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 이게 오답 처리되는 거죠. 자, 제3자의 재심 청구예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영향에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다. 책임 없는 사유예요. 자신의 책임 없으면 책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확정된 종급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심 청구 기간은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의 부담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사정 판결에 의해 기각됐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래서 소송 비용은 자, 피고가 부담한다. 자, 이제 무효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자, 무효 등 확인 소송 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단독으로 나올 확률은 높진 않지만 지문 하나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는 해야 됩니다. 자, 무효 확인 소송은 이미 무효인 상태죠. 그래서 무효인 상태를 확인한다는 거죠. 무효인 상태를 자, 확인만 구하는 소송이다. 확인만 구하는 소송. 이게 말 그대로 무효 등 확인 소송이에요. 그래서 제소 기간에 제한을 둔다? 제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소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35조 규정돼 있고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이나 효력 유무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질 자체는 준항고 소송이고요. 취소 소송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든가 제소기간의 제한이라든가 재량 처분의 취소라든가 사정 판결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간접강제,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 판례상 간접강제 규정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법령 자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법령 자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에요.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준용이 됩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은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원고 적격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죠. 법률상 이익. 자,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우리 판례 대법원은 종래 보충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제소기간 제한을 받진 않지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래 대법원은 자, 무효 확인을 고려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까지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건 뭐다? 제출명령, 대부분의 취소 소송에 대한 규정은 준용이 되나 관련 청구 소송 변압, 집행정지 준용되죠. 소외 변경 마찬가지. 다만 간접 강제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 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에 대한 심리, 직권 심리와 행정심판지 기록 제출 명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죠? 위법 판단의 기준은 처분시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다. 그래서 판결 효력이 발생되면 당연히 취소 판결의 효력과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 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이요.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 무효 사유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하는 거. 자,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 소송이란 것은 언제?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과연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처분의 하자가 중대에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사유로 밝혀질 때 무효 선언으로서 취소 판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 즉 환지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다.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출지문 보세요. 자, 지금 쟁점이 이거죠. 자, 기출 지문으로 볼게요.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취소 판결설이에요. 그래서 취소사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무효 확인 소송에는 그 무효 확인 자체는 취소 청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잘 나옵니다. 그죠? 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의 위법이 취소 사유다. 그러면 법원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 경우에는 취소 판결을 내리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지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당연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조문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입니다. 항고소송으로서 확인소송.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 부작위한 거죠. 방치한 경우죠.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취소 소송의 규정도 역시 대부분 적용되나? 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그죠? 그 다음에 사정판결 시 피고의 소송 비용 부담 규정 자체는 준용되지 않는다. 외워야겠죠? 적용법규의 특성.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하는 법 규정이 이때는 부작위다? 부작위가 아니겠죠.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신청에 대해서 처분 자체를 하지 않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게 위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다. 그래서 부작위 성립 요건 자 부작위란 것은 뭐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 요건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 신청 내용은 불문합니다. 그래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내 존부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합니다만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다소설 입장이다.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경과해야겠죠. 상당한 기간 경과.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처분의 부존재요. 처분 자체의 부존재를 말한다. 따라서 은근히 행정입법에 대한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행정입법에 대한 부작위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적용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에 관한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은근히 헷갈려요. 처분 변경에 관한 소외 변경 관한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 처분 자체가 없는데요. 무슨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관한 규정이 준용될 리가 없겠죠.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청, 우리 다수설 판례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의 행사로서의 신청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기출지문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요. 왜? 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거쳤다. 재결서 정달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소송 제기, 소제기의 효과, 소송 상태 계속 발생된다. 소송 계속 상태가 발생되고 중복 제소는 금지되고 집행정지 결정의 문제. 자, 당연히 적극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외 변경. 청구 기초에 변경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소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 기초에 변경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의 허가도 득해야 됩니다.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 가능해요. 기한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자, 다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 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
심리권이 심리권 신청의 실체적 내용까지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소극설 입장이다. 그래서 실체 내용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판례도 소극설 입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행정청의 방치행위 적부에 관한 절차적 심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지도 심리하여 법률적 판단해야 된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본안 심리와 관련해서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 아닙니다. 입증 책임,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과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라는 입증은 원고가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로 상당 기간을 경과했다, 처분청에게 있다. 그래서 기속력, 형속력 규정은 준용된다. 자,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된다. 부작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효 확인 심판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무효 확인 소송과 구별하자. 간접강제 규정 준용된다. 그 다음에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인용 판결의 효력이요. 형 확정력 제3자효 규정이 준용된다. 재처분 의무. 자, 재처분 의무 발생되겠죠? 판결에 따라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위법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 다만,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요, 이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뭐다?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을 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거부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다수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 나와 있죠? 자, 소송의 심리권 범위에서 부작위를 위법 확인만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단순히 신청에 대한 응답 의무를 그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즉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할 필요가 있는가? 처분할 필요는 없다는 게 다수설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간접강제요. 간접강제. 자,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죠. 행정청의 처분에 따른 행정청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때 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 규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됐죠? 요런 것들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부작위 위법성 판단 대상이고 신청에 대한 실체적 처분의 내용과 심리할 수는 없다. 당사자 소송, 객관 소송.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잠깐 끊었다 갈게요.